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한테 말을 걸어요? 10분. 윤서진의 입술 사이로 숫자가 흘러나왔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남대로 위 가로등 불빛이 물에 젖어번졌다.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은 서진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았다. 11분. 비서 조민재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대리기사 측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됐어.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차 안에 에어컨 바람이 낮게 돌았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회식 자리에서 마신 와인 한 잔이 관자놀이를 무겁게 눌렀다. 12분이야, 민재씨. 조민재가 휴대폰을 들었다 내렸다. 서진은 창문에 손가락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 표면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었다. 금요일 밤 11시. 우산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청년들, 포장마차 천막 아래서 비를 피하는 중년 남자. 서진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기요. 뒷문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흠뻑 젖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검은 점퍼를 입은 여자였다. 30 즈음으로 보였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조민재가 창문을 내렸다. 대리운전 불러주셨죠?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13분. 서진이 말했다.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약속 시간 10시 45분. 지금 10시 58분. 13분 지각이야. 죄송합니다. 빗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우회를. 변명은 됐고. 서진이 문을 열었다.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섰다. 서진이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빗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캐시미어 코트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타. 서진이 운전석을 가리켰다.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뒷좌석에 다시 올랐다. 조민재가 우산을 펴서 건넸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다. 강남대로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꺾어들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민재가 대신 주소를 불러주었다. 청담동 현대아파트 101동이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서진은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이 작았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가늘었다. 속도 좀 내. 서진이 말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조금 빨라졌다. 논현동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렸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하성그룹 이사회 관련 메일이 23통 와 있었다. 그녀는 메일을 열지 않고 화면을 껐다. 저기요. 여자가 백미러를 통해 서진을 보며 말했다. 네. 서진이 눈을 들었다. 여자의 눈동자가 백미러 안에서 잠깐 마주쳤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이 구역 배정받았거든요. 청담동 현대아파트 101동이면 정문 쪽으로 가면 되나요? 후문 쪽으로 가면 되나요? 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처음? 네. 원래 송파 쪽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강남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늦었다는 거야?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문이야. 감사합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압구정 로데오를 지났다. 청담사거리를 지나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다시 백미러를 보았다. 여자의 왼쪽 귀 뒤로 점퍼깃에 달린 명찰이 보였다. 노란 플라스틱 명찰.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차가 아파트 정문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서진이 문을 열려다 멈췄다. 잠깐. 여자가 몸을 돌렸다. 서진이 명찰을 가리켰다. 그거, 이름. 여자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명찰을 내려다보았다. 아, 네. 이하린이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문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이하린이요. 제 이름.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조민재가 이상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명찰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란 플라스틱 위에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하린.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민재가 다시 물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진이 문을 열었다. 비가 쏟아져 들어왔다. 내려. 네. 할인이 되물었다. 서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내리라고. 지금.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조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비가 이렇게. 닥쳐.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할인이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다. 빗속으로 나왔다. 서진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할인에게 내밀었다. 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 서진의 손이 허공에 떠 있었다. 빗물이 지폐를 적셨다. 뭐야? 안 받아?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고였다. 왜요? 뭐가? 왜 갑자기 내리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13분 늦은 거요? 그것 때문에요? 아니면 길 몰라서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인이 말을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턱선, 눈매, 입꼬리. 낯설지 않은 곡선들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할인이 돌아섰다.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지폐가 흠뻑 젖어 늘어졌다. 조민재가 우산을 펴서 서진 위로 씌웠지만 서진은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다. 회장님, 조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 사람 아세요?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검은 점퍼가 흔들렸다. 작은 어깨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서진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인.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30년 전이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산부인과 분만대 위에서 이를 악물던 29살의 윤서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미친년아, 그 아이 아비가 누군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서진도 울었다. 아이도 울었다. 모두가 울었다. 이틀 뒤 양육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담당자가 물었다. 아이 이름은 정하셨어요? 서진이 대답했다. 할인. 하늘의 하, 보석린. 하늘에서 내려온 보석 같은 아이. 하지만 그 보석을 서진은 손에서 놓아버렸다. 빗속에서 서진의 다리가 풀렸다. 조민재가 황급히 부축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서진의 눈에서 물이 흘렀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 씨, 네, 회장님. 저 사람 추적해. 조민재가 멈칫했다. 네, 저 대리기사. 이하린.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전부 찾아. 서진이 몸을 일으켰다. 아파트 로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젖은 코트가 무거웠다. 하이힐 굽이 무릉덩이를 밟았다. 회장님, 혹시 그 사람이. 닥쳐. 서진이 로비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경비원이 황급히 일어섰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휴, 비를 이렇게 맞으시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 번진 화장, 창백한 입술.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17층. 문이 열렸다. 집안은 어두웠다. 서진은 불을 켜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다. 젖은 코트가 소파를 적셨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할인.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서진은 알고 있었다. 양육을 포기한 뒤에도 몰래 아이의 행방을 추적했다. 입양 기록, 파양 기록, 보육원 이전 기록, 자립훈련 수료, 취업.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다. 아니, 만날 자격이 없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산부인과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담당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왔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안아보실래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으면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름은 정하셨어요? 할인. 이하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데려갔다. 서진은 그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보자기에 쌓인 작은 덩어리. 내가 낳은 아이. 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 그때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왜 날 버려요? 라고 묻는 것처럼. 서진이 눈을 떴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오늘 본 할인의 눈빛이 그때와 똑같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진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냈다. 컵도 없이 병째로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진이 멈칫했다. 그 봉투를 기억했다. 일주일 전 청소하다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봉투였다. 열어보지 않고 거실에 던져두었다. 서진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크라프트지 봉투. 끈이 달아 있었다. 봉투 겉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1995년 9월. 서진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작은 얼굴. 주먹을 쥔 손. 보자기에 감싸인 몸. 사진 뒷면에 서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서진이 무릎을 꿇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회사를 세울 때도, 남편과 이혼할 때도,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하지만 오늘 밤 서진은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남 밤거리의 불빛이 빗물에 젖어번졌다. 어딘가에서 할인도 이 비를 맞고 있을 것이었다. 서진이 벽에 기대어 앉았다.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할인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찾을게. 폭우가 창문을 두드렸다. 서진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30년의 죄책감이 마침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부모가 버렸어도 내가 날 버리진 않아.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소파에서 굴러떨어진 모양이었다. 목이 뻣뻣했다. 어젯밤 마신 소주 냄새가 입안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비가 그쳐 있었다. 하늘이 맑았다. 서진이 몸을 일으켰다.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어젯밤 꺼내본 사진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 눈을 꼭 감은 얼굴. 주먹 쥔 손. 서진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재였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취소해. 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어젯밤 울다 잠든 흔적이 역력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어젯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작은 손, 떨리는 목소리.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진이 이를 악물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다. 평소처럼 정장이 아니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 선글라스, 화장도 연하게만 했다.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벤츠가 아닌 작은 SUV에 시동을 걸었다. 회사에서 쓰지 않는 개인 차량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조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젯밤 그 대리기사 정보 찾았어? 답장이 왔다. 네. 이하린, 만 30살. 주소는 성북구 장위동. 대리운전 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병행. 자세한 건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진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성북구 장위동. 차가 출발했다. 강남에서 성북까지. 같은 서울이지만 다른 세계였다. 청담동의 넓은 도로와 고급 상가들이 사라지고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빨래가 널린 베란다. 녹슨 철문. 금이 간 시멘트 벽. 할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 서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서진이 차를 세웠다. 좁은 골목 끝에 4층짜리 낡은 빌라가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난간, 1층에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다. 서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오전 11시쯤이었다.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다. 서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할인이었다. 어젯밤과 달리 마른 옷을 입고 있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머리를 묶어 올린 모습이 단정해 보였다. 할인이 골목을 걸어 나왔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할인이 차 앞을 지나갔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오똑한 코, 가는 턱선, 젊은 시절 자신을 닮은 얼굴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인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서진이 차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뒤따라갔다. 버스가 왔다. 할인이 올라탔다. 서진도 버스를 따라갔다. 버스가 장위동 사거리를 지나 석계역 방향으로 갔다. 서진의 차가 뒤를 따랐다.
버스가 멈추고 할인이 내렸다. 석계역 근처 상가 앞이었다. 서진이 차를 세웠다. 할인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다. 편의점이었다. 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을 맞았다. 서진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편의점이 바빠졌다. 할인이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도시락을 데우고 계산을 하고 담배를 찾아주고 커피를 내렸다. 손님이 거스름 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할인이 허리를 숙여주었다. 손님은 사과도 없이 나갔다. 서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오후 1시가 지났다. 손님이 뜸해졌다. 할인이 카운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다.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차인벨이 울렸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밝았다. 어젯밤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서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어젯밤에는 어둡고 비가 왔으니까. 지금 서진은 선글라스를 쓰고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서진이 진열대 사이를 걸었다. 삼각김밥을 집었다. 음료수를 집었다. 할인이 있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3,200원이요. 할인이 말했다. 서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카드를 떨어뜨렸다. 아! 서진이 허리를 숙이려는데 할인이 먼저 카운터를 돌아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서진에게 건넸다. 여기요. 할인의 손이 서진의 손에 닿았다. 따뜻했다. 가늘고 작은 손이었다. 서진이 숨을 멈췄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아, 네. 감기가 좀. 서진이 카드를 건넸다. 할인이 결제를 했다.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따뜻하게 드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저기요. 할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서진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천천히 돌아섰다. 선글라스요. 할인이 카운터를 가리켰다. 거기 두고 가시네요. 서진이 카운터를 보았다.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다. 언제 벗었는지도 몰랐다. 서진이 다가가 선글라스를 집었다. 할인이 웃었다. 작은 미소였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미소. 오늘 날씨 좋으니까 선글라스 없어도 되실 것 같아요. 서진이 선글라스를 쥔 채 할인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고마워요.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서. 할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건데. 서진이 편의점을 나왔다. 유리문이 닫혔다. 차인벨이 울렸다. 서진은 편의점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다시 카운터에 서서 다음 손님을 맡고 있었다. 당연한 건데. 할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연한 것. 서진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자란 아이였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입양과 파양을 겪고 혼자 세상에 나와 버텼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아이. 서진은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오후 3시가 되었다. 할인의 교대 시간인 듯했다.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을 나왔다.
서진은 황급히 골목 뒤로 몸을 숨겼다. 할인이 걸어갔다. 서진이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할인은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석계역을 지나 월곡동 방향으로 올라갔다. 좁은 골목길, 가파른 오르막. 할인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작은 식당 앞에서 할인이 멈췄다. 순인의 밥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할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식당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카운터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혼자였다. 국밥 한 그릇과 반찬 몇 개. 할인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할인에게 다가갔다. 무언가 말을 건넸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웃었다. 주인 아주머니도 웃었다. 할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저런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아이였다. 밥그릇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다.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할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작은 공원으로 갔다. 월곡동 주민 체육공원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벤치에 앉았다. 할인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서진은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해가 기울었다. 오후 5시가 되었다. 공원에 아이들이 나왔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었다.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네를 타고. 할인이 책에서 눈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달려왔다. 아이를 안아 올리며 무릎을 호호 불어주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다. 할인이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책을 덮었다. 가방에 넣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혼잣말이 들렸다. 서진의 귀에 희미하게 닿았다. 부모가 버렸어도 내가 날 버리진 않아. 할인이 공원을 나갔다. 서진은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부모가 버렸어도 내가 날 버리진 않아.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렀다. 30년 전 서진은 할인을 버렸다. 두려웠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낙인이, 사회의 시선이, 아버지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할인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내던져지고 혼자 싸우면서도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진이 일어섰다.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할인이 걸어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미 보이지 않았다. 좁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조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할인의 보육원 기록 있어? 네. 메일로 보내드린 파일에. 자세히 봐야겠어. 서재로 보내줘. 오늘 밤까지.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다. 공원을 나와 주차한 곳으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다. 청담동, 현대아파트, 101동. 차가 출발했다. 월곡동의 좁은 골목이 지나가고 성북구의 낡은 건물들이 지나가고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나갔다. 한강을 건넜다. 강남으로 들어섰다. 넓은 도로, 고급 상가, 반짝이는 네온사인 같은 서울이었다. 하지만 다른 세계였다. 할인은 저쪽에서 살았다. 서진은 이쪽에서 살았다. 30년 동안
서진은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운 거실에 조민재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민재가 나갔다. 혼자 남은 서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할인의 보육원 기록이었다. 입소일 1995년 9월 15일. 사유 친모 양육 포기. 이름 이하린. 건강상태 양호. 서진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입양 기록 1997년 3월. 이모 부부에게 입양 1998년 11월. 파양 사유 친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 포기. 서진이 숨을 멈췄다. 다음 장 2000년 5월. 두 번째 입양 2002년 8월. 두 번째 파양 사유 경제적 사정. 또 다음 장 2004년. 보육원 복귀 2007년. 자립훈련 프로그램 참가 2010년. 보육원 퇴소. 자립. 서진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두 번의 입양, 두 번의 파양. 할인은 두 번이나 가족을 가졌다가 두 번이나 버림받았다. 서진이 처음 버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세상이 할인을 또 버렸다. 서진의 어깨가 떨렸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도시.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할인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부모가 버렸어도 내가 날 버리진 않아.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이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어젯밤 꺼내본 아기 사진처럼. 할인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이번엔 안 버릴게.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다. 흐릿하게 강남의 불빛에 가려 겨우 보일 정도로. 서진은 그 별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산부인과 창문 밖으로 보았던 별과 같은 별인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갔다. 서진은 서류를 안은 채 소파에서 잠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니, 꾸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 3시. 서진이 눈을 떴다. 창밖이 어두웠다. 서류가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할인의 보육원 기록. 서진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다시 할인을 찾아가야 했다. 이번엔 말을 걸어야 했다. 서진이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만에 딸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저 사람 왜 자꾸 오는 거야? 할인의 눈이 유리창 너머를 향했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자. 사흘째였다. 이틀이 지났다. 서진은 또 석계역 앞에 와 있었다. 편의점 맞은편 버스 정류장. 같은 자리였다. 베이지색 가디건 대신 회색 코트를 입었다. 선글라스는 그대로였다. 오전 11시. 할인이 편의점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손님에게 담배를 건네고 계산을 하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서진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도 왔다. 그저께도 왔다. 말을 걸지 못했다. 편의점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유리문에 손을 대었다가 뺐다.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말을 걸어야 했다. 서진이 일어섰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편의점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할인이 보였다. 카운터에 기대어 뭔가를 적고 있었다. 작은 수첩이었다. 서진이 문을 열었다. 차인벨이 울렸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 말이 멈췄다.
할인의 눈이 서진을 훑었다. 선글라스, 회색 코트, 낯익은 체형. 아. 할인이 수첩을 카운터 아래로 내렸다. 또 오셨네요. 서진이 멈칫했다. 할인이 기억하고 있었다. 네. 사흘 전에도 오셨잖아요. 삼각김밥이랑 음료수, 카드 떨어뜨리셨던 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도 삼각김밥이요? 할인이 물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커피. 아메리카노요? 라떼요? 아메리카노. 할인이 커피 머신으로 갔다. 서진은 카운터 앞에 서서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묶어 올린 머리카락, 가는 목덜미, 작은 어깨. 커피가 나왔다. 할인이 컵을 건넸다. 2,300원이요. 서진이 지갑을 꺼냈다. 이번에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끝났다. 감사합니다. 할인이 말했다. 서진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기요. 서진이 입을 열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요? 할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1년 반이요. 오래됐네. 네. 오래됐죠. 할인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서진은 더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 할인이 먼저 말했다. 네. 혹시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볼일이라니. 사흘 연속 오셨잖아요. 어제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넘게 서 계셨고, 그저께도요. 서진이 입을 다물었다. 할인이 알고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할인이 말을 멈췄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왜 저를 쫓아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바빠요. 일해야 해요.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할인이 돌아섰다.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서진은 커피를 든 채 서 있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문이 열렸다.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서진은 그제야 몸을 돌려 편의점을 나왔다. 차인벨이 울렸다. 서진은 편의점 앞에 서서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출렁거렸다.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작은 공원이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감쌌다. 할인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당연했다. 낯선 여자가 사흘 연속 나타나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라도 불쾌할 것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30년 전에 버린 딸에게 존재조차 모르는 엄마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미안하다고? 내가 내 엄마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서진은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시 편의점 쪽으로 걸었다. 멀리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할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아까 내린 수첩을 다시 꺼내 들고 있었다.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서진은 건너편 건물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님이 들어왔다. 할인이 수첩을 재빨리 카운터 아래로 넣었다.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하고 인사했다. 손님이 나갔다. 할인이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이 마음에 걸렸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조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인 씨 기록 중에 보육원 시절 소지품 목록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다시 편의점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수첩에 뭔가를 적다가 멈췄다. 수첩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오후 3시가 되었다. 할인의 교대 시간이었다.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을 나왔다. 크로스백을 맸다. 서진은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할인은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하지만 오늘은 방향이 달랐다. 월곡동 쪽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 석계역을 지나 태릉 방향으로 올라갔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할인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주택가였다. 낡은 담벼락, 금이 간 시멘트, 빨래줄에 걸린 수건들. 할인이 한 집 앞에서 멈췄다. 낡은 대문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대문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시든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진은 골목 끝에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사는 곳과는 다른 곳이었다. 장이동 빌라가 아니었다. 누구 집일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집 쪽으로 걸어갔다. 대문 앞에 섰다. 녹슨 우편함이 보였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순희. 낯선 이름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대문 사이로 마당이 보였다. 작은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다.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할인이 앉아 있었다. 할인 맞은편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70은 넘어 보였다.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아, 밥은 먹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먹었어요. 거짓말. 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지? 할인이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들켰네. 이 바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할머니가 일어섰다.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할인이 평상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나왔다. 할인 앞에 내려놓았다. 밥과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먹어. 할머니, 먹으래도. 할인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맛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끓인 건데. 할머니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름진 손이 할인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우리 할인이 고생 많지?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저게 뭐야? 할인이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할머니가 잔소리하면 저 더 힘들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가 할인의 등을 쓰다듬었다. 할인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지켜보았다. 서진은 대문 틈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 할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저 사람은, 서진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해주고 있는 저 사람은,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저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서진이 숨을 멈췄다. 이상한 일? 뭔데? 어떤 아줌마가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따라다녀? 무슨 아줌마? 몰라요.
선글라스 쓰고 좋은 옷 입고 부자 같아요. 근데 왜 저를? 할인이 말을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그냥 손님인가 했는데 사흘 연속 오잖아요. 맨날 건너편에서 저 쳐다보고 오늘은 대놓고 말까지 걸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일했냐고. 그냥 궁금해서래요.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수상하네. 혹시 빚쟁이 아냐?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빚 없어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럼 뭐야? 보험 아줌마? 종교? 몰라요. 근데 할인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근데 뭐 느낌이 이상해요. 할머니가 할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볼 때 눈빛이요. 무섭진 않은데 뭔가 슬퍼 보여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퍼 보여? 네. 저를 볼 때마다 울 것 같은 눈으로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 할인아, 조심해.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 네. 조심할게요. 할인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았다. 서진은 대문에서 몸을 뗐다. 발소리를 죽이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모퉁이를 돌아 큰 길로 나왔다. 다리가 풀렸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할인이 말했다. 울 것 같은 눈으로 본다고. 그랬다. 서진은 할인을 볼 때마다 울고 싶었다. 30년의 죄책감이, 후회가,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차오르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재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찾았습니다. 뭔데? 할인 씨 보육원 퇴소 시 소지품 목록이요. 특이 사항이 있어서요. 말해봐. 소지품 중에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라고 기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진의 숨이 멎었다. 뭔데? 수첩이요. 낡은 수첩 한 권. 보육원 입소 당시 아기 바구니에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수첩. 기억났다. 30년 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아이 옆에 넣었다. 일기장처럼 쓰던 작은 수첩. 그 안에 할인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 미안하다. 널 사랑한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 수첩을 할인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일까? 편의점에서 할인이 적고 있던 수첩. 그게 그 수첩인 것일까? 서진이 벤치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서진이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집 앞으로 걸어갔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빨래를 걷고 있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다. 서진이 멈췄다. 저기를 잃어서요. 길을요? 할머니가 서진을 훑어보았다. 비싼 코트, 선글라스, 가죽 핸드백.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여기 어디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산책하다가. 서진이 말을 얼버무렸다. 할머니의 눈이 좁아졌다. 혹시? 할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우리 할인이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서진의 심장이 멈췄다. 네. 아까 할인이가 말했어요. 선글라스 쓰고 좋은 옷 입은 아줌마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당신이지?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할머니가 서진 앞으로 다가왔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 뭐야? 왜 우리 할인이를 쫓아다녀? 빚쟁이야? 사기꾼이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서진이 입을 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빨래 제가. 할인이었다. 집안에서 마당으로 나오다가 멈췄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할인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눈빛이 차가웠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건데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다. 서진의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뭐요? 나는 그냥.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선글라스 뒤로 흘러내렸다. 할인이 한 발짝 물러섰다. 왜 울어요? 왜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뭐가요? 그냥 미안해.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줌마, 나한테 뭔가 할 말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다. 할인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커졌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이요. 비 오던 날. 대리운전. 할인이 말을 멈췄다.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 회장님이에요? 나 내쫓은 그 여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대단하네. 사람 내쫓고도 모자라서 쫓아다니기까지 하고. 뭐예요? 내가 복수할까봐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할까봐?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나를 쫓아다녀요? 왜 울어요? 왜 미안하대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그냥 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할인이 돌아섰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할인아. 서진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다. 할인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서진이 입을 다물었다. 실수였다. 명찰에서 본 거라고 둘러대야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찰에서 봤겠지.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 부르는 거 그냥 이름 읽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할인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아줌마, 나 어디서 알아요?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인아, 왜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할인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 아줌마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할인이 말을 멈췄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됐어요. 가세요. 할인이 돌아섰다. 그 수첩. 서진이 말했다. 할인이 멈췄다. 편의점에서 쓰던 수첩. 낡은 거. 어디서 났어? 할인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돌아섰다. 그걸 어떻게... 대답해. 그 수첩 어디서 났어?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뭐? 진짜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보육원에서 그랬어요. 엄마가 남긴 거라고. 서진의 다리가 풀렸다. 대문에 손을 짚었다. 엄마가... 네. 나 버린 엄마요. 그 여자가 수첩 하나 달랑 남기고 날 버렸대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그게 왜요? 왜 그걸 물어봐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할인이 한 발짝 물러섰다. 아줌마 대체 누구야?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빨래가 펄럭였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순간 할머니가 서진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요. 서진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이 날카로웠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기 아니에요. 가요. 할머니가 서진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다. 서진은 저항하지 못했다. 대문이 닫혔다. 서진은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대문 너머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래? 할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골목을 걸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모퉁이를 돌았다. 큰 길이 보였다. 서진은 길가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첩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인이 30년 전 버린 엄마가 남긴 수첩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서진의 어깨가 떨렸다. 할인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할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대로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할인에게도, 자신에게도.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멈추지 못했다. 매일 석계역 근처를 지나갔다. 편의점 앞을 스쳐 지나가며 유리창 너머로 할인을 확인했다. 할인이 무사히 일하고 있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날도 그랬다. 오후 2시, 서진은 석계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건너편 편의점이 보였다. 할인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서진은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재였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아. 참석하시는 거죠?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왔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가게 옆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다시 들어갔다. 회장님? 가야지. 서진이 일어섰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회사 주소를 입력했다. 강남 하성그룹 본사. 차가 출발했다. 30분 후 하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넓은 회의 테이블에 이사진이 앉아 있었다. 서진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회장님. 서진이 상석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건이었다. 서진은 서류를 넘기며 이사들의 보고를 들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할인의 얼굴만 떠올랐다. 회장님, 부회장 한도경이 불렀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내용인지 읽히지 않았다. 좋아요. 네. 투자 진행해요. 한도경이 눈살을 찌푸렸다. 회장님, 아직 리스크 분석이 됐어요. 진행해. 서진이 일어섰다.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서진이 회의실을 나왔다. 한도경이 뒤따라 나왔다. 회장님. 복도에서 한도경이 서진의 팔을 잡았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서진이 한도경을 바라보았다. 한도경은 서진의 오랜 동료였다. 하성그룹을 함께 키워온 사람. 서진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요즘 회장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일정도 자꾸 취소하시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하시고. 서진이 한도경의 손을 뿌리쳤다. 신경 끄세요. 서진이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할인이 찾으셨죠? 서진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한도경이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민재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보육원에 맡긴 아이. 찾으셨다면서요? 서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몰라요. 서진이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한도경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30년 전처럼.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사흘 후였다. 서진은 다시 석계역 근처에 와 있었다. 오후 3시. 할인의 교대 시간이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할인이 나왔다. 앞치마를 벗고 크로스백을 맸다. 오늘은 할머니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서진이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할인은 석계역을 지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할인이 한 식당 앞에서 멈췄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식당 맞은편 골목에서 지켜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 보였다. 테이블에 앉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할인이 일어나 인사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서류 같은 것을 꺼내 할인에게 보여주었다. 할인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읽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서진은 가까이 가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할인이 자신을 발견하면 또 쫓아내겠지. 그때였다. 식당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자가 뭔가 말하며 손을 내저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은 식당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가까이 섰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고요? 할인의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해서 저 1년 반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편의점 급여 명세서도 다 제출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인 씨, 저도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은데요. 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방 빼야 하는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것도 못 빌려준다고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인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됐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할인이 식당 문을 열고 나왔다. 서진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골목 모퉁이 뒤로. 할인이 지나갔다.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서진은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방을 빼야 한다고.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밤이었다. 서진은 집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조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네, 회장님. 할인 씨 전세 계약건 내가 대신 해결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익명으로요? 그래. 할인이 모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000만 원. 서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다. 회식 한 번 비용도 안 되는 돈.
하지만 할인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돈이었다. 서진이 눈을 감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몰래라도. 이틀 후였다. 조민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처리됐습니다. 익명 후원 형식으로 할인 씨 계좌에 전세금 입금해 드렸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조민재가 말을 멈췄다. 왜? 할인 씨가 돈을 반송했습니다. 서진이 멈칫했다. 뭐? 입금 직후 바로 반송 처리했더라고요. 메모에 출처불명 돈 받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됐어. 그냥 둬.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할인이 돈을 거부했다. 출처불명의 돈은 받지 않는다고. 그 아이는 도움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이였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이 더 지났다. 서진은 할인에게 직접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후 6시, 서진은 석계역 근처 식당가를 지나고 있었다. 할인이 일하는 편의점 근처였다.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저기요, 잠깐만요. 할인의 목소리였다. 서진이 골목 쪽으로 다가갔다. 모퉁이에서 멈춰 안을 들여다보았다. 할인이 있었다. 앞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중 한 명이 할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아가씨, 조용히 해. 누우세요. 뭐 하는 거예요? 월세 밀렸잖아. 2달치. 집주인이 우리 보낸 거야.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주까지 낸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 집주인이 기다려주래. 지금 당장 내든가 나가든가 해. 남자가 할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할인이 비틀거렸다. 아파요. 누우세요. 시끄러워. 서진의 몸이 움직였다. 생각보다 먼저. 멈춰요. 서진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들이 돌아보았다. 뭐야, 이 아줌마. 그 손 놔요. 지금.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뭔데? 끼어들어. 끼어들면 안 돼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남자가 할인의 팔을 놓았다. 미친 아줌마네. 야, 가자. 남자들이 돌아서려 했다. 서진이 말했다. 월세 얼마예요? 남자가 멈췄다. 뭐? 월세. 2달치 얼마냐고요? 160만 원. 서진이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뽑았다.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해결해요. 남자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눈이 커졌다. 블랙카드였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서 결제해요.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 누구야? 그건 알 필요 없고. 가요. 남자들이 골목을 나갔다.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왜 이래요? 할인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려? 왜 도와줘요? 왜 자꾸 나타나요? 왜 나한테 이래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저번에 계좌로 돈 보낸 것도 당신이죠?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맞죠? 당신이잖아. 그래.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다. 왜요? 왜 이래요? 나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아니야. 그럼 뭔데요? 대체 왜? 할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저 여자 왜 저래? 뭐야, 싸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 있었다. 다들 뭘 봐요? 할인이 소리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 불쌍해 보여요? 재밌어요? 구경거리예요? 서진이 할인에게 다가갔다. 할인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할인이 서진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할인이 돌아섰다. 골목을 뛰어나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 뭐야, 저 아줌마. 돈 있어 보이는데. 저 젊은 애한테 뭔 짓 한 거야? 글쎄, 이상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골목을 나왔다. 다리가 풀렸다. 길가 화분 옆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당신이 뭔데?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나는 내 엄마야.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30년 전에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라고 말할 자격이. 서진의 어깨가 떨렸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았다. 수군거렸다.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해가 기울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렸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진짜야? 할인의 손이 떨렸다.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 사흘이 지났다. 할인은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다. 좁은 원룸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창문으로 골목 담벼락이 보였다. 침대에 털썩 앉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그 여자가 자꾸 떠올랐다. 며칠 전 골목에서 만난 여자. 월세를 대신 내준 여자. 계좌로 전세금을 보냈다가 반송당한 여자. 왜 그러는 걸까? 할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난 건 비 오던 밤이었다. 대리운전 일을 하다 기습해고당한 날. 그 차가운 눈빛, 짜증 섞인 목소리. 13분 지각이야.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쫓아다니는 걸까? 왜 돈을 주려 하는 걸까?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가 달아 있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보육원에서 받은 수첩.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수첩.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 할인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있었다.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30년 전 엄마가 쓴 글씨. 할인은 그 글씨를 수천 번 읽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렸다. 엄마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15일. 오늘 내가 처음 움직였어. 뱃속에서 발로 찼어. 아팠지만 행복했어. 1995년 9월 1일. 곧 너를 만나겠구나. 무서워. 하지만 기대돼. 1995년 9월 10일. 내가 태어났어. 너무 작고 너무 예뻤어. 할인아. 내 보석.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페이지. 1995년 9월 14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겁쟁이라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는 당당하게 너를 안아줄게. 마지막 글이었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있었다. 할인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얼굴도 모르는 엄마. 이름도 모르는 엄마. 하지만 이 수첩 속에 살아있는 엄마. 할인은 눈물을 훔쳤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뒷표지 안쪽을 확인했다. 뭔가 끼워져 있었다. 종이 같은 것.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할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종이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긴 머리카락, 단정한 이목구비,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여자가 웃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할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이 사진이 왜 수첩에?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할인아, 엄마야. 할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사진이 엄마. 할인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봤지?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얼굴, 이 눈, 이 코, 이 입. 그때 번개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 여자, 자신을 쫓아다니던 여자, 비 오던 밤 차에서 내쫓은 회장, 골목에서 월세를 대신 내준 여자. 할인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다시 보았다. 30년 전 젊은 모습, 지금은 50대가 되었을. 눈매가 같았다. 코가 같았다. 입꼬리의 모양이 같았다. 설마. 할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여자가 왜 자신을 쫓아다녔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왜 미안해라고 말했는지, 왜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눈빛이었는지. 할인이 일어섰다. 방 안을 서성거렸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하성그룹 회장. 검색 결과가 떴다. 기사들이 나왔다. 사진이 있었다. 윤서진. 하성그룹 회장. 59세. 자수성가한 여성 CEO. 사진 속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다. 할인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읽었다. 윤서진 회장,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자녀 없이 평생 사업에만 전념. 냉철한 경영 스타일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 자녀 없음. 독신. 할인은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수첩의 사진과 기사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같은 사람이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가 같았다. 인상이 같았다. 아, 할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여자가, 자신을 버린 엄마가 재벌 회장이었다. 할인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버린 거지? 재벌인데, 돈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자신을 버렸을까? 30년 동안 혼자 살게 했을까? 보육원에서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가난 속에서 버티며,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를 버렸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나? 왜? 할인이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들었다.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다. 배를 감싸 안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이때는 사랑했던 걸까? 버리기 전에는. 할인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첩을 가슴에 올려놓았다. 사진을 손에 쥐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왜 버렸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3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할인이 눈을 감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할인은 결심했다. 그 여자를 찾아가야겠다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올 때 티 안 나니까요.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틀이 지났다. 할인은 아직 서진을 찾아가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비였다. 차갑고 가늘게. 할인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우산이 없었다. 아침에 나올 때 맑았으니까. 걸었다. 비를 맞으며. 어차피 집까지 멀지 않았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요즘은 모든 게 상관없었다. 장의동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쓴 사람. 가로등 아래 서서 할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이 멈췄다. 그 사람이 다가왔다. 우산 아래로 얼굴이 보였다. 서진이었다.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 서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산도 안 쓰고 다녀? 할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서진이 우산을 내밀었다. 이것 써.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비 맞잖아. 상관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서진이 우산을 거두지 않았다. 할인 쪽으로 기울여 들고 있었다. 자신의 어깨가 젖어가는 것도 모른 채 왜 여기 있어요? 할인이 물었다. 기다렸어. 뭐려? 너를. 할인의 입술이 떨렸다. 왜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발싹거렸다. 할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얼굴, 창백한 입술, 지친 눈. 몰라. 왜? 저는 좋아해요. 할인이 말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왜? 서진이 물었다. 올 때 티 안 나니까요.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올 때 비 맞으면 눈물이 안 보이잖아요. 맘껏 울어도 아무도 몰라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할인아, 저 알아요. 할인이 말했다. 서진을 바라보았다. 뭘? 당신이 누군지.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봤어요. 수첩에 끼워져 있던 거. 30년 전 사진. 서진이 숨을 멈췄다. 그 사진 어디서?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뒷표지 안쪽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할인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에 쌓여 있었다. 이거 당신 맞죠? 서진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임신한 배를 감싸 안고 웃던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래. 왜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버렸어요? 왜 30년 동안 안 왔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재벌이잖아요. 돈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근데 왜?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왜 2번이나 입양 갔다가 파양당하게 했어요? 왜 혼자 살게 했어요? 서진의 다리가 풀렸다.
우산을 놓쳤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다. 비가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미안해. 서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밖에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 무릎을 꿇었다. 젖은 땅바닥에 비를 맞으며 할인아, 미안해. 할인이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재벌 회장이 수천억 자산가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일어나요. 할인이 말했다. 미안해. 정말 일어나라고요. 할인이 소리쳤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요? 30년이 돌아와요? 보육원에서 울던 밤들이 사라져요? 입양 갔다가 버림받은 기억이 없어져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당신이 100번 미안하다고 해도. 할인이 돌아섰다. 가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할인아, 들었잖아요. 가라고요. 할인이 걸어갔다. 비를 맞으며 등을 보이며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골목 저편으로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가 쏟아졌다. 온몸이 젖었다. 우산이 바닥에 뒹굴었다. 바람에 굴러갔다.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빗물에 섞여 흘렀다. 할인의 말이 맞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벽에 손을 짚었다. 할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포기 안 해. 서진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번엔 안 도망쳐. 비가 점점 거세졌다. 서진은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다. 결심했다.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왜 버렸는지, 왜 못 찾아왔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전부 회장님이 할인 씨를 찾느라 며칠 동안 비서의 말이 로비에 울렸다. 할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사흘 후였다. 할인은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편의점이 아니었다. 오늘은 다른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하루짜리 도우미 일이었다. 버스에서 내렸다. 강남역 근처였다. 전시장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그때였다. 앞에 큰 건물이 보였다. 유리로 된 현대식 빌딩. 입구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성그룹. 할인이 멈췄다. 하성그룹. 윤서진의 회사. 우연이었다. 전시장은 바로 옆 건물이었다. 하성그룹 본사를 지나쳐야 했다. 할인은 걸음을 빨리 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다. 할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멈췄다. 돌아보았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할인 씨 맞죠? 이할인 씨? 누구세요? 아, 저는 조민재입니다. 윤서진 회장님 비서예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마침 잘 됐네요. 회장님이 할인 씨 찾으셨거든요. 잠깐 시간 되세요? 아니요. 안 돼요. 할인이 돌아서려 했다. 조민재가 앞을 막았다. 잠깐만요. 회장님이 정말 할인 씨한테 드릴 말씀이 관심 없어요. 비켜요. 할인이 조민재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할인이 돌아보았다. 서진이 빌딩에서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할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할인 씨, 우연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할인이 돌아서려 했다. 서진이 다가왔다. 잠깐만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나는 있어. 서진이 할인의 팔을 잡았다. 할인이 뿌리쳤다. 나요. 할인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요. 사람들 봐요. 정말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하성그룹 직원들, 지나가던 행인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회장님 아니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 젊은 여자 누구지? 조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됐어. 민재 씨는 빠져.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아, 나 할 말이 있어. 제발 들어줘. 싫어요. 왜 버렸는지, 왜 못 찾아왔는지 다 말해줄게.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주위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저 여자 누구야? 조민재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는 너무... 알았어. 할인아, 우리 안에서 얘기하자. 싫다고요. 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30년 늦었어요. 할인이 돌아섰다. 걸어가려 했다. 그때 조민재가 실수를 저질렀다. 할인 씨, 잠깐만요. 회장님이 할인 씨를 찾느라 며칠 동안. 조민재가 말을 멈췄다. 너무 늦었다. 이미 말이 나온 뒤였다. 할인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뭐라고요? 조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회장님이 저를 찾았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민재가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할인아, 왜요? 왜 찾았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목적 같은 건 없어. 거짓말.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동안 안 찾다가 왜 지금 찾아요? 돈이 필요해요? 장기라도 필요해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서진이 소리쳤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 내가 행복한지. 행복해요? 할인이 비웃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2번 입양 갔다가 2번 버림받고 혼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뛰는 게 행복해 보여요? 서진이 입을 다물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날 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행복한지 궁금하다고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버렸다고? 저 여자를? 설마 회장님 딸이야? 미혼인 줄 알았는데. 서진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할인만 바라보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래요. 당신 잘못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기회를 줘. 설명할 기회를. 왜요? 왜 당신한테 기회를 줘야 해요?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다. 30년 동안 나한테 기회 안 줬잖아요. 엄마 품에서 자랄 기회, 사랑받을 기회, 평범하게 살 기회, 다 빼앗았잖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할인이 돌아섰다. 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할인이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로비를 빠져나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조민재가 다가왔다. 회장님, 일단 안으로.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 서진이 천천히 걸었다. 로비 한가운데로. 다리가 풀렸다.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리 천장 너머로 구름이 보였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권력, 명예, 성공, 아무 의미 없었다. 딸에게 버림받은 지금, 발소리가 다가왔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한도경 부회장이 서 있었다. 단호한 표정으로 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뭐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진이 한도경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처럼 도망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떡해요? 날 미워하는데. 미워해도 붙잡으세요. 그게 엄마예요. 한도경이 손을 내밀었다. 서진이 그 손을 잡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가세요. 할인 씨한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섰다. 로비를 빠져나갔다. 할인이 간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불쌍해서요? 후회해서요? 그런 거면 필요 없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서진은 뛰었다. 강남역 방향으로. 할인이 간 방향으로. 하이힐이 거추장스러웠다. 벗어던졌다. 맨발로 뛰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할인아,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가 빨간불이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신경 쓰지 않았다. 저 앞에 할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할인아, 기다려. 할인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걸었다. 서진이 달렸다. 숨이 찼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할인을 따라잡았다. 할인의 팔을 잡았다. 할인아. 할인이 돌아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다. 나요. 안나. 놓으라고요. 할인이 팔을 뿌리쳤다. 서진이 놓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뭐려? 뭘 들으래요? 왜 버렸는지, 왜 30년 동안 못 찾아왔는지 다 말해줄게. 할인이 비웃었다. 지금이라도 불쌍해서요? 후회해서요? 그런 거면 필요 없어요. 불쌍해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서. 할인이 멈칫했다. 뭐요? 사랑해서. 30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하루도. 할인의 입술이 떨렸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서진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너를 낳고 3일 만에 보냈어. 그 3일 동안 한 번도 안 안아봤어. 안으면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듣기 싫어요. 들어줘. 제발.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난 29이었어. 미혼모였어. 아버지가 그랬어. 이 아이 아비가 누구냐고.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서류를 들이밀었어. 양육 포기 서류. 도장 안 찍으면 집에서 내쫓는다고 했어. 회사에서도 쫓아낸다고 했어. 그래서요? 찍었어.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겁쟁이였어. 내 삶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약해서, 내가 겁쟁이라서,
너를 지킬 용기가 없어서.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후회했어.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후회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이미 너는 떠났고 나는 겁쟁이였으니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이에요. 30년. 알아. 30년 동안 뭐 했어요? 왜 안 찾아왔어요? 찾았어. 할인이 멈칫했다. 뭐요? 찾았어. 몰래. 너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할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면서 안 온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버린 주제에 엄마 노릇할 자격이 없다고. 그게 이유예요? 그래. 비겁한 이유야. 알아. 서진이 할인의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입양 갔을 때 기뻤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파양당했죠. 응. 2번이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찾아가야 했어. 그때 데려와야 했어. 근데 못했어. 겁쟁이라서. 비겁해서. 할인이 손을 뿌리쳤다. 그래요. 비겁했어요. 겁쟁이였어요. 30년 동안. 알아. 알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해요? 서진이 무릎을 꿇었다. 길바닥에 맨발로.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서. 30년 묵은 말을 하고 싶어서. 뭔데요? 서진이 할인을 올려다보았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늦었어요. 알아. 30년 늦었어요. 알아. 나 혼자 울었어요. 밤마다. 왜 엄마가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진의 어깨가 떨렸다. 내 잘못 아니야. 전부 내 잘못이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근데 할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아직.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용서 안 해도 돼. 뭐요?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그래도 나는 내 엄마니까. 할인이 울었다. 소리내어. 어깨를 떨며. 서진도 울었다.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채, 2사람은 길바닥에서 울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수군거렸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한참 후 할인이 눈물을 훔쳤다.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일어나라고요. 무릎 다쳐요.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피가 나 있었다. 맨발에 상처가 나 있었다. 할인이 한숨을 쉬었다. 아직 용서 못해요. 알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근데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가요. 둘 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시 봐도 돼요? 할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섰다. 걸어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 아주 조금. 서진이 눈물을 훔쳤다. 기다릴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엄마.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에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서진과 할인은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 처음엔 어색했다.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었다. 커피만 마시다 헤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할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 커피 맛있어요. 응. 짧은 대화. 의미 없는 대화. 하지만 서진에게는 보물 같았다. 오늘도 만남이 있었다. 성북구의 작은 카페였다. 할인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다. 서진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할인이 들어왔다. 왔어요? 응. 앉아. 할인이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을 했다. 커피가 나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때? 서진이 물었다. 그냥요. 똑같아요. 편의점 일은? 네.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할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해요. 침묵. 서진이 커피를 마셨다. 할인도 커피를 마셨다. 저기,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내 아버지요. 누구예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왜 궁금해? 그냥요. 엄마 얼굴은 알았으니까. 아버지도 알고 싶어서. 엄마. 그 단어가 서진의 귀에 꽂혔다. 할인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울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이 눈물을 훔쳤다. 심호흡을 했다. 너 아버지는? 서진이 말을 멈췄다. 잠시 생각했다. 대학 선배였어. 대학? 응. 내가 27이었을 때 만났어. 잘생겼고 똑똑했고 재미있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 했지. 그땐. 그 사람은요? 나 태어난 거 알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 왜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떠났어. 미국으로. 연락이 끊겼어.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나 혼자 낳은 거예요? 응. 무서웠겠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 많이. 침묵이 흘렀다. 할인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원망 안 해요. 뭐? 그 사람. 내 아버지. 원망 안 해요. 내 존재도 몰랐으니까.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근데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달라요. 그래. 엄마는 알았잖아요. 내가 있는 거. 근데 버렸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아직 화나요. 알아. 근데 할인이 말을 멈췄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다.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엄마 나이면 나도 같은 선택했을 수 있다고. 사회가 미혼모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안다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알아. 근데 이해하려고요. 노력 중이에요. 서진이 손을 뻗었다.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할인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할인이 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였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았다. 따뜻했다. 서진이 울었다. 소리 없이. 할인도 눈물이 고였다. 훔치지 않았다. 엄마. 할인이 말했다. 응. 아직 어색해요. 이 단어. 괜찮아. 천천히 해. 근데요.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계속 불러볼게요. 익숙해질 때까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 노을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다. 주황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서진이 할인의 손을 꽉 쥐었다. 할인도 서진의 손을 꽉 쥐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었다. 서진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쌓여 있었다. 도로가 미끄러웠다. 강남대로를 지나 한강대교를 건너려는데 차가 멈췄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진이 차에서 내렸다. 보닛을 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이 어깨 위로 쌓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견인 서비스에 전화하려다 멈췄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할인의 목소리였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그 단어에 서진의 입가가 떨렸다. 나야.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서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 내리는 한강대교. 멈춰선 차.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차가 고장났어. 네. 어디요? 한강대교 근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차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손이 시려웠다. 30분이 지났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다. 작은 차 한 대가 서진의 차 앞에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할인이 내렸다. 엄마. 할인이 다가왔다. 서진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왜 밖에 서 있어요? 안에 있지.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서진의 차를 확인했다. 보닛 안을 들여다보았다. 배터리 문제 같아요. 내일 정비소 가야 해요. 그래. 오늘은 내 차 타고 가요. 할인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서진이 올라탔다. 할인이 운전석에 앉았다. 차 안이 따뜻했다. 히터가 켜져 있었다. 집 주소 알아요? 할인이 물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담동. 알아요. 첫날 데려다 드렸잖아요. 서진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웃었다. 작은 미소였다. 차가 출발했다.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렸다. 와이퍼가 움직였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 녹았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한강을 건넜다. 강남으로 들어섰다. 신호등에 멈췄다. 빨간불. 할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도 할인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할인이 먼저 눈을 돌렸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청담동에 도착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서진이 안전벨트를 풀었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이 손을 뻗었다. 할인의 볼에 닿았다. 차가웠던 손이 할인의 온기를 느꼈다. 할인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볼에 댄 손을. 눈물이 흘렀다. 서진의 눈에서, 할인의 눈에서. 말은 없었다. 필요 없었다. 서진이 문을 열었다. 내리려다 멈췄다. 돌아보았다. 할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내렸다. 문을 닫았다.
몇 발짝 걸었다. 멈췄다. 돌아보았다. 할인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작게. 서진도 손을 흔들었다. 작게. 할인의 차가 출발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테일라이트의 빨간 불빛이 눈 속으로 멀어져 갔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차갑지 않았다. 서진이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3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같이 가요. 이번엔 할인이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진이 눈을 떴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춤추듯 내렸다. 천천히 아파트로 들어갔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이 계속 내렸다. 발자국을 덮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일 또 발자국을 찍으면 되니까. 모녀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30년 만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